일단 그 서울독립영화제 인디피크닉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오민혜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주무신 건 아니죠? 너무 진지한 느낌이 와가지고, 혹시 날도 지금 여기가 좀 따뜻하고 그래서 혹시 주무시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 막 그런 걱정했었습니다. 엄마 역할의 오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엄마의 딸이자 최고의 짝꿍의 짝꿍 그린입니다. 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인 역할 맡은 하윤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딸기알을 연출한 이미란입니다. 오늘 평일 저녁에 시간 내기가 되게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또 배우님들의 어떤 뭐랄까요, 이 하모니가 빛났던 작품인 것 같고요. 이 영화를 둘러싸고는 사실 굉장히 촘촘한 어떤 서사, 드라마 전개가 눈부셨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좀 서로의 어떤 자리 바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듯 다르지만 또 다른 듯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딜레마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이고, 또 그 질문을 영화 안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돋보였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지점에서 많은 관객분들이 좀 공감하고 또 뭔가 나에게도 좀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먼저 감독님께 이 작품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김혜진 작가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준비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어떤 시나리오의 어떤 디벨롭의 과정이 있었고, 또 이미란 감독님 특유의 그 섬세하고 꼼꼼한 연출이 이 영화의 어떤 빛나는 한 수였던 것 같은데요.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또 시작을 하셨을 때 어떤 좀 면모들의 좀 매력을 느끼셨을까? 그리고 내가 만든다면, 이미랑의 작품이라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먼저 서두에 좀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영화가 관객분들의 평을 되게 꼼꼼하게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집요하게 찾아보고 있는데 섬세하다라는 표현을, 그리고 배려 있는 시선이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그런 것 같아요. 영화마다 이제 각기 다른 결의 섬세함을 가진 영화들, 그러니까 영화는 다 섬세한 영화는 원래 다 섬세하게 만드는 작업인 건데요.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되게 두꺼운 서사 대신에 인물의 정서나 관계에 몰입을 하다 보니 좀 더 섬세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찍어서, 제가 만들어서, 제가 연출해서 다르다, 그거는 저도 이제 제가 만들어 보지 않은 이상, 제가 첫 장편이니까요, 확인할 수 없었는데 그런 생각은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질문, 그러니까 이 작품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고 무엇이 원작의 마음에 끌렸고 영화를 연출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늘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식의 대답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많은 감독들이 본인한테 영화를 하는 이유를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저도 제가 왜 영화를 할까라는 과정을 찾아가고 있는 와중에서 저는 뭐 어떤 기억이나 기록이나 혹은 어떤 두꺼운 서사나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싶어서 연출하는 감독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공감받고 공감을 주고 싶은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서를 다루고 싶은 감독이라는 걸 점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되어가 어떻게 나올까라는 생각은 뭐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워낙 눈앞에 당장의 씬들을 해결하느라고 큰 그림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점점점 이제 영화 거리두기가 되어가는 와중인데, 내가 정서를 그냥 담고 싶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구나, 공감받고 싶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관객과의 대화도 너무 중요하지만 실은 여러분이랑 이렇게 같이 영화를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매일 모든 영화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저는 아마 그런
감독으로서 그런 것을 지향했던 것이 아닐까?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네. 정말 멋진 소감이고 언제나 늘 얘기를 참 잘해주십니다, 우리 감독님. 정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죠. 이 영화에서는 그 촘촘함이라는 게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 감정의 기단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오민혜 배우님의 이번에 그 영화 속에서 그 뭐랄까요, 대사는 없지만 말은 없지만 가만히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얼굴, 뭐 그것이 꼭 정면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혹은 뭐 생각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순간들의 얼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영화였거든요. 아마도 그 순간들에서 뭔가 뿜어져 나오는 어떤 정서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배우님께서 이번 그 작업을 하시면서 감독님과 특히나 그런 정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셨던 지점들이 일단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런 혼자만의 어떤 그런 얼굴의 샷을 연기하실 때는 또 어떤 좀 마음이셨을까 좀 궁금합니다. 장면을 찍을 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하고 아무 생각이 없을수록 비어있을수록 그냥 뭐 하얀 스케치북처럼 그런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대신에 그 대신 상대방이 주는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의 내용에 따라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그럼 사람이 만약에 아니야. 상대가 사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다? 사물? 바람이면 바람? 뭐 어떤 뭐 건물이면 건물? 나무면 나무?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그대로 그 에너지를 받아요. 그래서 그 받은 에너지를 내가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 느낌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둬요. 저를 그냥 내버려둬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물어볼 때 정말 좀 찬란한 그런 형용사들을 사용하면서 연기를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럴 수가 없네요.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내가 받은 그대로 느낀 대로 그냥 다시 돌려준다라는 그냥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그거밖에 없네요. 잘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신 것 같고요. 두 배우님께도 그런 면에서 어떤 것들을 좀 현장에서 듣고 또 거기에 반응해서 이 서사에 몰입해 가셨는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생님. 네, 선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엄마와 저희는 거의 뭐 셋이 만나거나 어떤 관계를 하거나 할 때 저는 일단 엄마랑 전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하면서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혹은 아니면 이제 저희의 대화를 엄마가 들으실 때 선배님이 들으실 때 진짜 옆에서 대화를 했었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촬영을 한 게 이제 꽤 돼가지고 이렇게 기억을 계속 약간 돌이켜서 감고 감아야지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냥 그 현장에 계속 그 집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감독님과 동료와 선배님이 계셨어서 있는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레인이라는 캐릭터가 늘 지구에 와서 말을 하는데 너무 좋은 친구여가지고 할 때마다 약간의 죄책감이 들 정도로 되게 너무 닮고 싶은 캐릭터라서 그 정서를 많이 생각하려고는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말도 조금 거침없이 할 때가 있고 제 감정 표현에 굉장히 서툴거나 이렇게 막 몰아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레인의 성격이나 이 친구의 삶에 대한 태도를 봤을 때 되게 잘 정제되어 있고 되게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게 묻어 나오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선배님이 항상 제가 밝은 친구인 줄 몰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저는 나름대로 제가 평소처럼 밝고 이렇게 하면은 그 레인에 갑자기 들어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조용히 있고 말을 많이 안 하고 근데 사실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또 세미 언니랑은 연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여기서는 되게 제가 편한 모습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또 오늘 선배님도 너무 따뜻하시고 언니도 너무 잘해줘가지고 조금 저와 다른 면이 있는 친구였지만 되게 내가 그 친구가 된 것 같은 순간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윤경 배우가 지금 한 얘기도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는 서로 자기 역할에 빠져가지고 진짜 그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엄마 캐릭터가 그렇게 뭐 다정하고 막 이렇게 애정 표현하는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분한 호흡을 유지하느라고 저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보이 하면서 네. 서로 친해지게 되고 알게 되고 각자가 갖고 있는 매력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렇게 멋진 배우, 이렇게 멋진 사람, 그런 존재,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작업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딸에 대하여가 너무 너무 좋은 선물을 남겨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네. 네, 박수 보내주세요. 네, 네. 그 세 분이 첫 대면하는 그 장면 꽤나 긴장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처음 이제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고 딸이 들어오고 또 그에 앞서서 레인이 먼저 엄마와 만나는 그 어떤 일련의 과정, 그때의 어떤 긴장감, 어떻게 이 세 사람이 삼자 대면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약간의 그 감독님의 코멘트도 궁금하고 또 배우님들이 혹시 그 장면 준비하시는 과정이 있었다면. 감독은 이 영화를 좀 구조적으로 기술적으로 다가가니까요. 정확히 레인이 20분쯤에 첫 등장을 합니다. 러닝타임상. 저는 애초에 이제 그거를 분단위 초단위로 계산을 하면서 씬을 쌓아가기 때문에 이쯤에 이제 레인이 20분쯤에 등장을 하고 엄마가 등장을 하고 그린이 몇 초 뒤에 몇 분 뒤에 나온다 이제 계산하에 쇼트를 짰기 때문에 이제 그래야 긴장감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기술적인 접근, 논리적인 접근을 했었어가지고 쇼트적인 접근을 그렇게 했었고요. 워낙 시나리오부터 저희가 또 리딩을 하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씬에 대한 이해도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는 저희가 다 있지 않았나요? 네, 다 있었고 되게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인을 뻘쭘하게 맞이하는데 그 거실을 보시면은 테이블도 없고 이렇게 좀 비어 있어요. 제가 미장센을 좀 비어 있는 미장센을 많이 쓰고 싶어가지고 비어 있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뻘쭘하게 서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동선 잡는 게 되게 어려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또 되게 쉽지 않은 긴장감에 있는 상황에서 엄마의 동선을 제가 좀 쇼트에 맞게 딱딱딱 잘라서 맞추다 보니까 선배님이 그걸 조금 어려워하셨던 기억 말고는 저희가 이미 충분히 이 씬에 대해서는 호흡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선배님이 노려보시네요. 저희가 실은 엄청 까불이 때 선풍기죠, 선풍기? 네. 선풍기? 까불이 때 진짜. 지금 되게 차분하게 연기하고 있어요. 초단위로 움직여주지 않았나요? 선풍기가 뭔가. 네, 제가 막 선배님 지금 몇 초 늦었다고 지금 호흡 몇 초 늦었다고 제가 엄청 그래가지고 선배님이 그때 기억이 나시나봐요. 아니 선풍기가 이쪽에 있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휘어가고 가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 선배님 선풍기는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꼭 여기다 이렇게 놔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사소한 것은 무슨 거는 감독이네. 뭐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앞으로의 여정이 좀 깝깝하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 했었죠. 혹시 덧붙여 주실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하윤경 배우님, 임세윤 배우님. 저는 이제 사실은 7년 만난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대한다는 자체가 이미 힘든데 근데 엄청난 일인데 심지어 환영받지 못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의 태도가 너무 무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극적이지도 않고 그 정말 이상한 톤을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란 사람은 그냥 사교적으로 막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친구는 또 아니지만 근데 이 친구가 결코 사람을 되게 불편하게 만들거나 이러진 또 않으니까 그런 너무 어려운 그런 톤 잡는 게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나고 약간 20대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너무나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지도 않고 좀 오해를 받더라도 그냥 막 나대로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레인이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보고 사려 깊게 생각해보고 그거를 자기 가치관과 어떤 자기만의 정리로 그거를 되게 단단하게 올곧게 내뱉는 그런 캐릭터여서 아, 내가 20대 때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온 마음을 다해 했던 그런 생각도 좀 났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뭐 극적이어가지고 약간 네 이렇게 두 분이 긴장감 있게 있을 때 제가 자꾸 이렇게 약간 물을 끼얹는 상황이 자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대화를 하자 치면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아예 안 할래 약간 이렇게 하는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꽤나 그러니까 참 글로 정말 집중해서 보고 아 정말 좋다 했는데 현장 가니까 오 정말 디테일하게 봐주시는 감독님도 계시고 정말 조그마한 말투 하나 이렇게 어긋나는 어떤 음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서로 섬세하게 잡혀져 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고 그래서 더 작품이 더 완성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오늘 사실 저희 어떤 원단 부분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뭐 보면서 아하 이러면서 네 계속 복기를 하는 시간이 되는 오늘이었어요. 네. 말을 줄이겠습니다. 1초 단위의 어떤 그 꼼꼼함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좀 더 세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말씀해주신 장면 한 장면에도 엄청난 한 땀 한 땀을 만들어 나가셨을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관객분들 질문을 좀 받으면서 또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저희 선물이 3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저기 맨 뒤에 계신 지금 네네네 먼저 마이크 부탁을 드리고 또 전달드리겠습니다. 저 일단 영화 너무 재밌어서 처음 봤는데 재밌게 봤고요. 저 궁금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할머니랑 같이 잠을 자다가 사실 쟤들은 친구가 아니에요라고 딱 말을 하잖아요. 그게 어떤 딱 정확한 계기가 있었을까?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감독님, 뭐 오은혜 배우님. 그 전에 바로 앞에 저 아이는 제 딸이 아니에요. 쟤네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요 두 마디 대사를 하거든요. 근데 바로 전신에 그 레인이 제이의 식사를 거들어주면서 제이가 이제 인지장애 치매가 있으니까요. 레인을 보고 참 곱다 엄마 닮아서 그러니까 딸인 줄 알았던 거죠 제이는. 왜냐면 제이를 돌보는 거는 그린이 아니라 그린은 아마 계속 밖으로 놔두고 있으니까 레인이 이제 옆에서 완전 금쪽이어가지고 밖으로만 놔두고 집안일은 이제 엄마를 도와 레인이 다 하는 거니까요. 레인은 딸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엄마는 아유 뭐 또 계속 얘기하냐 이 어르신 얘기할 필요 없다 하고 이제 자는데 그때 이제 마침 집에 들어온 그린과 레인이 까가가 웃으면서 맥주 한 잔을 거실에서 하면 그 두 사람의 목소리가 이제 들리면서 엄마가 이제 되게 많이 신경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레인은 제 딸이 아니고 쟤네들은 친구가 아니다. 근데 이런 말을 전달하면서 저 깊숙함에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말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되게 소중했거든요. 그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 말을 했을 때의 울림과 의미가 크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말도 아마 허투루 하진 않았을 거다.
저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찍었습니다. 혹시 사실 이게 어떤 듣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제의가 뭐 있기는 하지만 앞에 사실상 어찌 보면 독백에 가까운 혹은 이제 주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 대사를 하실 때 그 말이 어떻게 좀 전해지기를 혹은 나오기를 좀 바라셨을까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아무 의도 없이 그냥 그때 갖고 있는 제 상태에 그냥 제 자신을 맡기는데 아까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쟤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은 뭐겠어요? 쟤네들은 연인이에요. 아마 그 얘기를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했겠죠? 근데 그거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말조차 단어조차 쓰지 않는구나. 그 엄마한테는 그렇게 완고한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런 뜻이 있구나. 고집이 엄청 센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완고한 무언가가 평생을 그렇게 교육받고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사랑은 여자와 남성만 하는 거야라는 이분법적 그런 무언가 거기에 적응되어 있다가 요즘 신세대들 또 다른 생각들이 펼쳐지는 걸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인드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여기 가운데 계신 분 두 번째 줄에 계신 분께 먼저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다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세게.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직계 가족이 아니면 어르신을 데리고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어르신을 데리고 왔는지 궁금합니다. 아 결국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아 이거 진짜 말하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살짝 먼저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시설에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깜깜한 밤에 혼자서 이렇게 고민하는 그 장면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고민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무언가가 네, 행동으로 보여지죠. 되게 좋은 전략 같아요. 저희가 그거를 개봉쯤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제가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저희 또 그때 봐야 되네요. 그럼요. 아주 그냥 네네네. 또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맨 앞줄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가족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빵을 먹는 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상상의 씬이었던 건데 그 상상의 씬을 집어넣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윤경 씨는 네, 윤경 배우님. 왜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네, 제가 빨리 처리하고 저희 배우에게 그 씬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도드라지죠. 이렇게 울퉁하죠. 영화가 이렇게 울퉁하는데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씬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모니터링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 그 씬이 환상 혹은 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참여를 이끄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날에 미처 오지 못했단 그런 날에 미처 오지 못했고 그런 미처 오지 못한 순간들을 제가 이제 감독이 개입해서 선물해주고 싶은 장면이었어요. 네, 그렇게 찍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배우님들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도 이 질문 제가 대답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감독님의 의도 이런 건 상관없이 저 관객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니가 바라고 그린이가 바랬던 어쩌면 엄마도 잠깐은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우리 모두의
바램 같은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그래도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여느 가족들처럼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 어린 장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마도 그런 꿈을 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엄마의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봤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냥 네. 모두의 그냥 그 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냥 다 꾸고 싶은 꿈 아니었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저기 맨 저기 뒤에 지금 손 들어주신 안경 쓰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네, 미소를 짓고 계세요. 성공했다고. 안녕하세요. 네, 저 지구상에 몇 없는 임세미 배우 사생팬이고요. 네. 굉장히 애정하는 배우 덕분에 사실 작년에 저는 부국제 때 작품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GV 때 감독님께서 이제 원작과 다른 해석과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원작을 또 이제 구매해서 또 보게 됐고 오늘 또 보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왔고 네, 그리고 했고 사실 이 질문은 작년 9월에 하고 싶었는데 순서를 놓쳐서 되게 앙금처럼 남아있던 질문이었어요. 그 다른 건 아니고 그 음식에 관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처음에 그 먹는 음식에 계란 후라이랑 장례식장에 나오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원작과는 좀 다르게 채식에 가까운 음식들이 좀 많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했던 게 이게 단순히 그 상황에 맞는 미장센 때문에 이렇게 연출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몇몇 배우를 위한 배려로 이렇게 채식을 놓으신 건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좀 확대 해석을 하자면 왜냐면은 이 영화의 소재 중 하나인 이제 소수자를 다루는 문제에 관해서 혹시 이런 채식도 소수자의 영역 중 하나니까 혹시 이런 부분까지 이제 치밀하게 고민하신 건 아닐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 사실 질문이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기회가 되면 다음 지구 때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질문 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좋은 팁을 예, 얻었습니다. 이 이 모든 게 나에게 어떤 이제 연출된 의도였다. 의도하셨어요. 안 한 척 하시는데 지금 의도하시고 하신 것들이요. 의도를 이제 어쨌든 소프트한 음식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엄마랑 특히 팬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신경이 너무 복잡하니까요. 씹어 삼키기 쉬운 음식으로 레인 이제 배려했다인 거고 당근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그날 이제 저 질문의 의도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 세미 배우님이 이제 비건이세요. 이제 버터랑 치즈랑 이렇게 유지방도 드시지 않는 비건이셔가지고 제가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당근 케이크로, 그러니까 당근이 있는 케이크로 배려를 했는데 그게 버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쳐가지고 그래서 임세미 배우님이 이제 제가 또 택을 되게 많이 가는 사람이라 이제 이게 버터 들어가고 오일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세미 배우님 그때 맛있게 드시고 컷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근데 정말 많은 배려를 받았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제가 아무 어떤 이렇게 저 이렇게 해주시겠어요라고 한 적도 없는데 대부분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시선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식사할 때도 항상 식당에 어떤 동물들이 보이지 않게끔 네, 하시는. 그 부분은 PD님이 식사 준비를 제가 PD님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장면에서도 뭐 그냥 배경에서도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영화가 뭐 딸에 대하여라는 제목인데 엄마의 시선이고 엄마인데도 다른 사람이 보이고 늙음에 대한 생각이 보이고 또 소수자에 대한 어떤 시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개도 분명히 고민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쪽에 손 들어주신, 지금 손 들고 계신 안경 쓰신 분께도 드립니다.
그 그린이랑 그 레인이 7년이나 만났으니까 연인 간의 호흡이 되게 자연스럽다고 느껴졌는데 두 배우님께서 그런 오래된 연인을 연기하시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그 수박을 사오면서 나눈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방금 질문 때 이 얘기를 할까 살짝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수박 사오면서 실제로 그런 얘기들 했어요. 유기동물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 비건 식당에 대한 얘기 같은 거 실제로 연인끼리 만약에 그런 얘기 한다면 요 앞에 비건 식당 맛있는 데 생겼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 언니가 뭐 어떤 아는 사장님이 지금 유기견 인보 중이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실제로 거기서 나누면서 저희가 찍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비건 음식을 뭐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장면은 없는데 그런 설정을 가져가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커플로 이렇게 우리끼리 설정을 해서 갔었고 그리고 실제로 언니를 처음 봤을 때도 너무 에너지가 좋아서 처음부터 바로 편하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 장면 때 저희 매 테이크가 대화가 달랐거든요. 아마 감독님이 고르신 것 같은데 대화로 아니신가요? 실은 대화가 테이크를 골랐는데 그 수박신의 또 다른 의미는 제가 오늘 조금 아쉽다고 생각한 게 좀 이렇게 앞장면에도 붙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앞장면과 엄마의 수박신과 이 둘의 수박신의 의미의 맥락을 쌓은 게 있어가지고 다시 보세요. 여러모로 다시 볼 이유들이 생겼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쪽 또 사이드에 계신 저기 네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궁금한 게 그 장례식장 앞에서 그 레인 씨랑 어머니랑 대화 나누는 부분에서 장지의 그 금액을 보태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마음이 뭔가 그 내가 사랑하는 연인의 엄마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이는지 아니면 뭔가 내가 우리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뭐 그런 건지 혹시 그런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혀 없다고.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지 않다면 행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절대 주가 되는 사람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일인 거잖아요. 사실 저도 엄마가 마냥 좋지는 않죠. 너무 서운할 때가 많겠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저는 충분히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감정과 별개로 이 가족을 돕고 싶고 내가 그리고 잠깐이나마 저는 그 사이에서 또 우리가 사랑을 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도 정이 생겼고 그리고 뭐 나오진 않지만 레인의 개인적인 가족의 생각이 말씀하신 것처럼 엮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레인이라는 사람이 저는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절대 누군가에게 부담으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 뭐 상처가 되게끔 하거나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걸 보태고 싶다고 하는 것도 말로는 되게 툭 얘기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신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또한 이 친구가 쌓아온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능력치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능력치로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어떻게 보면 담백하게 그냥 저는 이러고 싶어서 보태고 싶다 그냥 이렇게 툭 말할 수 있는 사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여기 세 번째 줄에 계신 분께도 마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도 영화제 올라올 때마다 다 가서 챙겨봤는데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제 그린이가 되게 이제 천방지축 이렇게 금쪽이같이 다니다가
그 시위를 하는 장면에서는 되게 불타오르고 굉장히 되게 열심히 참여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제가 화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레이니를 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엄마가 그 인정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생각도 했는데 과연 이제 세미 배우님이 연기를 하실 때 그린이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솔직히 저는 좀 폭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 상황이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갔을지 굉장히 궁금했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저번에 GV 때 그 칫솔을 받았는데 너무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네, 칫솔을 기억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저희가 무지개 칫솔을 나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요. 개봉 때 또 관객과의 대화가 있다면 그때 네 알사탕을 준비할 테니까 꼭 오십시오. 뭐든 준비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 그린이라는 인물은 감독님도 계속 말씀하셨고 현장에서도 계속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 그 금쪽이 같고 천방지축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지만 굉장히 진취적이고 행동하는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멋진 짝꿍이 있듯이 그 옆에 끼리끼리는 과학이죠. 이게 이제 행동으로는 별 어떤 느낌이 안 날 수 있지만 이 내면과 어떤 이 바이오리듬과 어떤 모든 에너지가 다 그린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그 바깥에서 자기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기도 하지만 그린의 일이기도 하고 또는 혼자 남겨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존재들,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사실 엄마한테 교육을 잘 받은 딸인 거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건데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는 여성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인 거죠. 그런 모습이 저는 그 당하는 모습들도 그렇게 시위하고 목소리를 내는데도 단지 누군가한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데 폭력을 받는 거잖아요. 말로든 어떤 행동으로든 그런 것들이 어떤 소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나요, 감독님? 네, 맞고 안 맞고가 네, 다 각자 대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요로 지금 이렇게 된 이상 저희 영화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가 잘 받아서 설명하면 참 좋은 타임인 것 같아서 그 지혜 모더레이터님이 이 영화는 자리바꿈의 영화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각자의 이유로 투쟁을 하고 있죠. 엄마는 제이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요양병원이랑 하고 있고 그린은 동성애자란 이유로 해고당한 동료, 선배, 교수를 위해서 싸우고 있고 레이는 자신의 동성연인과 함께 살고 싶어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조금만 더 쉽게 들여다보면 이게 이타심처럼 보이지만 되게 이기적인 이타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이타심인 거죠. 내 딸이 혼자 있지 않기 위해서 레인을 미치려는 거고 그게 레인이 되게 좋은 사람인지 알지만 이제 제희처럼 우리 딸도 가족이 될 수 없어서 혼자 남을까 봐라는 되게 이기적인 이타심. 그린도 윤지 교수를 위해서 싸운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자기 일이 될 수, 다음 순번은 자기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타심, 이기적인 이타심. 레인도 그런 거죠. 레인은 되게 당당하게 직접적으로 내가 같이 살고 싶은 단 하나의 그 마음이어서 이런 이기적인 이타심은 저희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 이타심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내 안의 문제가 이타심으로 발휘될 때는 이게 자리바꿈 결국 너와 나의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우리들의 얘기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가 되게 다양한 이제 소수자를 담고 있는 동시에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는데 감독님께서 이렇게 좀 뭔가 아주 근사한 마무리를 해주신 것 같아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다 소화하지 못한 점 어른 양해를 구하고요. 영화가 뭐 개봉을 할 것이고 오늘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시 봐야 될 이유가 꽤나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또 좀 기다려보고요. 오늘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또 앞으로
다음 이제 상영 때를 좀 기약하면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고, 아까 서두에 이 영화의 어떤 정서가 중요하고 정서를 관객분들과 나누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영화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오늘 이 자리가 좀 그런 아주 긴밀하고 또 편안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서를 나눌 시간들을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문혜 배우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이를 먹어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제일 나이를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었어요. 배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젊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저보다는 많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 항상 영화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 영화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더 배우고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죽음에 꽂혀서 봤는데 저희 집, 그러니까 이 딸에 대하여라는 영화가 선택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또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이지만 저번 달에 저희 집 여동생네 고양이가 하나 떠났고 오늘 아침에 또 떠나서 보내고 왔는데 이게 잘 옆에 있는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있을 때 같이 돌보고 하는 관계가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이 오늘 드는 날이었고요.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더라고요. 날짜도 잘 모르고 사는데 불금에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개봉하면 또 열심히 GV도 하고 할 테니까 또 보러 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홍보 담당이라 이번 달 말에 마리클레드 영화제에서 한 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도 기회 되시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국립영화제 이 순회 상영회는 계속되고요. 오늘이 처음이었으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극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해 주신 우리 정지혜님께도 많은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